자, 그러면 본 세션은요, 타오 파운데이션 안규태 CEO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트팜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2015년 8월부터 IoT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전 세션에 채굴을 기반으로 해서 이 블록체인 세계에 진입을 하고 많은 확고한 이제 철학을 갖고 계신 그 패널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개발자 출신이에요. LG전자에서 한 18년 정도 스마트 TV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영상 스트리밍이나 이쪽에 좀 주안점이 있고 2015년 8월부터 이더리움을 알게 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IoT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사실은 트라이를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채굴도 직접 풀도 만들어보고 그걸 직접 채굴 알고리즘도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좀 많이 파악을 하게 됐고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가야 될 것들이 현재 존재하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의 스케일러블리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장표에서 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케일러블리티를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니 해도 스마트 컨트랙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어떻게든 현실화시켜서 많은 디앱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훌륭한 장점이 있는데 이제 그 사례 케이스 연구에도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실제 클라이언트 노드가 IoT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나 아니면 아주 라이트한 마이크홈 이런 데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합한 이제 머신 그러니까 컨트랙 머신을 IoT에 좀 최적화된 컨트랙 머신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인티그레이트 하겠다는 게 타오 프로젝트의 방향입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왜 블록체인을 하느냐.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시큐리티입니다. 그리고 시큐리티가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P2P로 해서 디센트럴라이즈로 시큐리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료 정보라든지 IoT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열쇠를 서로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블록체인을 이용한 장점이고 그게 또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전자도락 안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마이크롬이 들어갔습니다. CPU가 이렇게 우리가 휴대폰 쓰는 성능이 아니라 되게 약한 성능의 마이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만약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에코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IoT 쪽의 마켓이 220빌리언 정도까지 한 2020년, 2022년에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 포션에서 일정 부분은 아마 블록체인의 이런 기술이 탑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 여파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의미는 공정성입니다. 그냥 페어니스.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경제 체계에서 봤듯이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면 어떤 큰 사람이 큰 이제 펀더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이제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나마 페어하게 분권화 말 그대로 원의도 분권화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블록체인 기반의 이코노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프라
모노폴리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IoT하고 AI 쪽 관련해서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것인가 이 봤을 때 기존의 AI나 아니면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굴도 어차피 그 머니 게임화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를 들어서 알파고 그 구글에서 알파 딥마인드 알파고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보면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컴퓨터에서 단말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네. 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거의 뭐 수백 개, 그 천만 원이 넘는 그래픽 카드가 한 수백 개 인스턴스가 돌아갔고, 그리고 거기에 초고성능 이제 CPU가 이제 한 1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실제 한 몇억 이상의 그 전기나 아니면 데이터 요금이 그 한 경기 때 소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실제 그만큼의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큰 회사 아니면은 작은 회사들이 쉽게 뭐 인공지능을 연구한다, 딥러닝을 연구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진입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다른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간다고 그럼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아까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도 일반 독립 개발자 아니면 저 작은 그 개발회사 아니면 소비자 이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쉐어를 레베뉴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피어니스하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은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된 이제 컴퓨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갑을 하든 어디를 하든 네트워크 상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구글 서버가 여기 있고 구글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양의 이제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데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요 각각이 하나의 컴퓨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번 세션은 좀 기술적인 세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걸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러니까 노드란 이름을 좀 알아주십사 하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인터넷의 발전을 보면은 1980년대까지는 사실 그냥 개별로 커넥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커넥티비티란 개념 자체가 크지 않고 그냥 1대1로 그냥 그 통신하는 수준, 단순한 메일이나 뭐 일부 이제 그 국방성이나 아니면 주요 학교 연구소 이들 간에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상황이라 이때는 커넥티비티라는 얘기를 붙이기는 좀 미약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사실 P2P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아주 급속하게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앙화라는 게 되게 중앙 독점적이다 이런 의미하고도 비슷한데 이거의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막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야 같이 공유할 거는 해버리자 하면은 그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효율이 좀 극대화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한쪽으로 이제 쏠려버리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어떤 경제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이 디지털 산업 자체가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지게 되는 아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는 이게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지만 블록체인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구글이나 아니면 다음 이런 데 어떤 포털 서비스가 사실 또 빠르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 양자가 혼합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현재 이제 좀 더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컴퓨터 모양으로 보셔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말하는 풀 서비스 노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인프라를 가진 리소스를 가진 컴퓨터. 그리고 이제 좀 라이트한 노드. 그러니까 여기서 다 처리하기보다는 여기서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게 처리는 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더 많이 하는 것. 얘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장부 정보만 처리를 하고 기존의 정보는 그냥 지워버리고 그래서 좀 저장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전략하는 노드, 중간 노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휴대폰 같은 데서 사실 블록을 풀로 계속 동기화하거나 아니면 블록을 계속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그 새로 생성되는 블록을 다 받아서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배터리라든지 네트워크 트래픽도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나마 이 부분은 약간은 하이브리드하게 기존에 이런 풀로드나 아니면 좀 세미 풀로드의 정보를 받아와서 일종의 약간의 이건 중앙 센트럴라이즈한 모양이긴 한데 라이트 노드 개념으로 요즘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을 때 좀 약간 기술적인 얘기니까 뭐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한 이 노드에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갖고 ICO 여러분 한번 하실 때 지갑으로 보낼 때 마이더 월릿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그 라이트 노드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개발자들조차도 우리가 뭐 D 앱을 실행한다든가 스마트 컨트롤을 실행한다 했을 때 그게 어디 다른 데서 실행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노드에서 똑같은 스마트 컨트랙이 동시에 다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이 좀 많은 로드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트랜잭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ICO 했을 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특정 ICO 같은 경우에 막 넣으려고 그러면 가스비라고 해서 수수료를 많이 올려줘야 전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펜딩 되지 않고 바로 내게 빨리 그 ICO 그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컨트랙을 돌리는 이 가상 머신 기반에서는 가스 그 수수료가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게 지금까지 일이었고,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개선이 될 거고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보시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심각한가, 그리고 왜 가스비하고 트랜잭션 수수료가 심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더리움 아까 봤던 이제 서버 개념에 풀로 들어가서 0번째 블록부터 현재 블록까지 모두 다 저장하고 있는 그런 노드가 있을 때 현재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달 정도만 해도 한 250에서 300기가바이트 정도 됐는데 올 초에부터 거의 500기가바이트를 넘어가고 600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은 1.5테라바이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랜잭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트랜잭션이 많다? 아니면 가스비가 비싸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ICO 한번 들어와 보셨을 때 야 가스비 다 올려야 돼 이렇게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내게 그 ICO 그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는 그 그래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트랜잭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이런 급속한 속도로 계속 그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비도 비싸지고 트랜잭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 have if you have some asking then ask me. Oh, do I have any questions? Go ahead. Yes, keep going.
I will. I will ask you later. 오케이. 예. 네. 자, 그 참고로 한 사례가 너무 이드름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이드름을 기반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그 참고로 이제 2016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게 그때 이제 스펜디도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가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가스비가 안 되는 그 명령어를 이제 막 계속 공격해서 디도스처럼 그래갖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한 3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마다 이제 마이너 여러 가지 그 패치들이 있었고 2017년도 이후에도 비슷하게 네트워크가 좀 중첩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그 마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ICO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아까 블록체인 사이즈가 급속도로 늘고 이제 한 부분은 크립토키티 같은 그 디앱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의 사용이 엄청 늘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트래픽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래서 현재의 이제 그 이더리움 노드를 풀로 동기화하려면은 왜 시스템 메모리가 16GB 이상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컴퓨터의 좀 메모리나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래야만 최신 블록을 동기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많다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어떤 보안 관점에서는 좀 안 좋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존의 EVM 자체가 좀 하이 레벨에 되게 추상화된 언어 가상의 어떤 기계 명령어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느리고 그리고 현재 이쪽 진영에서 많이 그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웹 어셈블리라는 그런 이제 컨트롤 머신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라이트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계속 옛날부터 이쪽으로 연구를 했고요. 현재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이 현재 대안들을 보면은 이제 투 레이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이드 체인 아니면 오프라인 사이드 체인 이런 거고 이제 아예 좀 뭐 이더리움 뭐 포스로 가니 뭐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포스로 가면 에너지 세이빙은 되고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그 올리는 블록체인 안에서의 어떤 확장성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의 이제 존 개념 뭐 이런 게 있고 이 비슷한 개념으로 나왔던 거는 리플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트웨이 해갖고 한형 구조로 이제 그 체인을 쓰고 자기 독립 체인을 쓰고 그 다음에 외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 기존의 피아트 머니와 블록체인 그 한정 코인 간의 어떤 그 익스체인지를 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워에서는 어떤 접근을 쓰냐면 이미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기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기술을 잘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솔직히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굳이 내가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 빼고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잘 융합해보자. 그래서 저런 기술을 좀 머징하고 좀 메시지 기반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맨 나중에 나올 텐데 라우터 개념의 어떤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간에 이기종 블록체인 간에 서로 이제 커넥티비티를 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 제가 이건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봤던 기술이 뭐냐면 아토믹 스왑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계열의 블록체인하고 이제 다른 비트코인 계열의 블록체인끼리 이제 스테이트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토큰을 서로 익스체인징을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분권화된 거래소. 근데 제가 덱스 부분을 써보면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개발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은 하이브리드화 될 필요가 있다. P2P 거래소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덱스의 그 자체를 완전 오토노머스하게 하는 건 좀 무리가 현실적으로 그 사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토큰 거래를 해봤을 때 느끼는 거라고 그러면 이더 델타에서 한번 거래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이더 델타가 뭐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형태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덱스가 이런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그런 쪽에 현실적인 단점이 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에 이더리움 기반에 가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존의 어떤 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어차피 스테이트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 그러면 중앙 거래소를 경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제가 굳이 새롭게 개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타오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타오란 컨셉 자체가 그 동양 철학적인 도란 개념입니다. 도하고 길도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 그 네이밍을 할 때 제가 그냥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도 그렇고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한테서 배우는 거고 이 자연의 그 물리적 현상에서 힌트를 얻어서 벤치마킹해서 뭔가 우리가 기술적인 난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걸 개선해 나가는 아이디어로 삼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 기존의 블록체인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로 보면은 그 네 번째 각각의 블록체인 자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하고 라이프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트랜잭션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냥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정해진 그 시간 블록 타임에 맞춰서. 근데 그 자체가 네트워크의 어떤 트래픽 낭비고 스토리지도 낭비고 엄청난 자원 낭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오에서는 굳이 그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그럴 필요가 없다. 맨 나중에 그 블록도가 간단히 나오지만 어느 얘가 필요 없는 시점 되면 그냥 아카이빙 해놓고 필요하면 다시 또 레줌 그러니까 시작을 다시 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도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전체 구조를 어떻게 하이브리드하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많은 그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오를 이제 실제 이제 그 필드에 적용하면은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사이클하고 여러 헤테로지니어스한 이기종적인 블록체인들을 어떻게 연동한 각자 사업이든 브리징이든 연동하는 그런 걸 관리해줄 레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블록체인 라우터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종적으로 꼭 큰 CPU가 아니라 진짜 IoT 쪽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려면 그에 맞는 아예 가상 머신을 컨트롤 머신을 만들어야 된다 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그냥 탐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이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냥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그러면 보면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건 원래 CPU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바라는 이런 그 가상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구나. 이게 사실상 많이 알려진 가상 머신 개념이거든요. EVM이란 것도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도 블록체인에 필요한 이제 명령어 세트를 정의를 하고 그 기반으로 이제 그런 이제 CPU를 만든 겁니다. 그 CPU 기반에서 뭐 솔리드티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기계어. 그러니까 EVM에 돌아가는 기계어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제 하이 레벨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상 머신화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리소스를 많이 먹고 그다음 속도가 느리다. 이게 현실적인 컴퓨팅 관점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IoT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 ARM이라는 그 프로세서가 많이 쓰입니다. 그쪽 인스트럭션 셋이 있는데 리스크 V라는 것은 버클리 대학이나 이제 유명 이제 그 반도체 회사에서 한 20년 이상 그 원래 그 암의 기초가 되는 리스크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 기반으로 계속 독자적인 CPU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된 CPU 코어를 만들고 연구한 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제 실제 CPU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기반에 돌아가는 컴파일러의 툴 체인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제 아이디어는 그런 실제 CPU 인스트럭션 기반에서 아예 전용 가상 머신을 만들자. 그러면 더 라이트해지고 인스트럭션을 컨버징하는 변환하는 오버헤드도 상당히 줄어들 거다. 그러면 IoT 쪽에 적합할 수 있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에서는 베이스 인스트럭션 셋, 그 기계어 머신 인스트럭션 셋은 저 리스크 V나 아니면 오픈 리스크라고 해서 같은 개념, 같은 그 연구 체계입니다. 이 기반의 인스트럭션 셋 기반으로 아예 가상 머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입니다. 참고로 이거를 종적으로 이제 수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기존의 EVM을 포함한 이제 페러티 지더 이게 노드가 돌아가려면 위에 그림에서 보이듯이 일반 좀 사양이 좀 되는 그런 컴퓨터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공유기 집에 쓰는 공유기 수준인가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싱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더리움 스펜디도 쓸 때 약 16GB에서 32GB의 머신이 있어야만 그 노드가 죽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더리움 계열에서 그런 컨트랙이 돌아가면 컨트랙이 라이트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컴퓨팅 리소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든가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노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탐은 이제 그보다 더 아래 아예 그냥 지정했습니다. 스펙을 아예 타겟을 마이크론 레벨로 뭐 32MB 이내라든지 CPU 클럭이 한 100메가 그러니까 왜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면 되냐면 여러분 쓰는 휴대폰의 CPU 코어 속도가 한 1.2GHz에서 1.5GHz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CPU 이 정도 수준 안에서 뭔가 피팅 될 수 있는 걸 만들고 거기에 돌아가는 체인하고 컨트랙 머신을 만들면 이게 모두 다 확장성 상하 확장성 관점에서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이게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만약에 돌아갈 때는 내부적으로는 보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서버급 컴퓨터에서는 뭐 EVM이 한 2개, 3개가 동시에 돌 수 있는 정도의 파워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뭐 하나 겨우 돌고 탐은 몇 개 돌 수 있고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는 탐이 돌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 그런 이제 라이트 클라이언트 노드에 이제 기술적으로 블럭을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한 이건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OS 기반의 이제 에뮬레이션 레이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 풀로드에 적용된다. 아까 말했던 서버급이나 아니면 모바일급 이상 되면 이런 그 독립적인 이제 아예 그냥 버추 머신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거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 이더리움 같은 기반에 있던 노드가 확장되면은 기존에 EVM이나 이제 웹OSM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탐 스택이 하나 더 들어가게 돼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타워 아키텍처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블록체인만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체인이든 확장성이 좋은 그런 체인은 그 용도로 쓰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뭐 크립토키티라든가 이런 DF POW 기반의 현행 이더리움 POW 기반 체인에서는
트랜잭션 문제라든가 또는 아까 말했던 확장성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서 돌리기보다는 그 이더리움 기반의 또 POA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EOS 같은 경우에 디포스, 뭐 포스 계열의 체인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 돌리자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포스가 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포스가 다 좋아요, 효율적이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이더리움 진영이든 EOS 진영이든 아니면 어느 진영이든 간에 서로 이제 다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 서로 뭐 내게 좋네 누구께 좋네 이런 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디포스를 만들 때 그 합의 구조 컨센서스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스 계열의 체인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제 이러면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에코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많은 참여자들이 존재, P2P 참여자들이 존재해서 이 에코를 활성화하고 트랜잭션을 늘려갖고 이게 가치가 더 코인의 가치가 있게 돼야 이게 맞는데 기존의 디포스 계열의 컨센서스 체계로 가면 일단 보안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결국 가진 쪽에 참여하는 사람만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돌리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동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록체인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이전 세션에 채굴 쪽에 많은 얘기를 하신 분도 있지만 저도 채굴을 해보면서 이게 그나마 장점은 뭐냐면 일단 보안적으로는 채굴이 가장 안전하면 채굴 코인이 그나마 현행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어노니머스하게 쉽게 참여하고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게 또 그게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OS가 나온 지 벌써 한 2011년, 12년부터 기본 아이디어 나오고 실제로 그게 구현된 코인이 나온 게 2013년, 14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많이 비트코인 계열 기반으로. 근데 그래도 그게 파퓰러하지는 않은 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해결됐다고 해도 아직도 여전히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디포스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는 nothing at stake라는 그 문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용어는 그냥 한번 알아두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고려를 했냐면 그리고 이제 뭐 EOS 같은 경우에 제가 EOS 같은 경우에 좀 뭐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불과 21개의 노드밖에 안 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뛰어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제 구조에서는 필요하면 같은 체인을 멀티로 쌓아라 이거예요. 스테이트만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트랜잭션은 필요할 때마다 늘릴 수 있다. 이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디포스로 가더라도 보안이 더 강해야 된다. 보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두 가지 물리적인 접근을 하고 하나는 이제 그 펀드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포스 체인은 그 포스 노드 안에 많은 돈이 잠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잠겨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분산을 시키자는 겁니다. 아예 민맥스를 딱 둬갖고 뭐 더 이상 넣어도 더 이상의 리워드 블록 메이킹 하는데 리워드를 안 주게끔 이 관점으로 하고 또 물리적으로 이게 노드가 안 좋은데도 일부러 POS 노드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노드는 100개 이상 둬야 됩니다. 21개 둬갖고 3초 안에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POW 체인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현재 이번 달 안에 메인넷을 일단 띄울 거는 이테오라는 이더리움을 포크하고 이더리움의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 그 사용자 어카운트를 에어드랍을 다 했습니다. 테스트넷을 이미 끝냈고요.
이 POW 체인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디포스 계열의 체인 또는 기존의 POA 체인, POA 체인을 제가 좀 테스트해 보면 좀 나름대로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나오고 그럼 여러 가지 체인들이 나오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어떤 스테이트 공유, 스테이트 스왑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서는 어떤 사이드 체인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필요 목적에 쓰고 필요 없으면 그 P2P 저장소 이런데 그냥 아카이브 되고 있고 그에 라스트 해시가 기록되고 있으면 필요할 때 다시 살릴 수 있다, 레퍼런스 할 수 있다. 이제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라우터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로드 밸런스가 있어야 될 거고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토큰 수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머지 위의 영역은 하나의 이제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에코시스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사이드 체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이제 그 기존 체인에서 어떤 엠프티 스테이트 체인을 포크하고 그 다음에 디앱이 돌아가기 필요한 그 스테이트를 그 포크한 체인에다가 카피를 해주고 수합을 해주고 그러고서 기존의 그 디앱은 아예 새로운 체인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예인데 제가 IoT 기반으로 하다 보고 이제 이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그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글의 딥마인드 할 때 그 수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개인이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있다 그러면 그 GPU 클러스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마켓플레이스에다 팔게 되는 거죠. 팔게 되고 이제 뭐 앱을 만드는 사람은 그걸 갖고 개발해서 하고 기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 이런 유사한 ICO들이 이미 여러 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 IoT나 아니면 이런 노드에서 발생하는 그 데이터가 결국 돈인데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글이나 아니면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이런 데서 뭐 열심히 앱을 쓰든 그거에 대한 내 정보는 걔네 서버에서 걔네가 광고로 써버리지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거의 없습니다. 주대료도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더 페어하게 쉐어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여기는 AI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컨퍼런스 갔을 때 한 얘기는 뭐냐면 의료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의료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자기 의료 데이터를 파는 거죠. 팔고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사면 그 수익으로 다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에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게 그런 에코를 만드는데 가장 뛰어난 게 이런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을 이런 식의 구조로 융합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었네요. Sorry for long time. Yeah, I'll ask you questions maybe if we have more time. And thank you, everybody. Good afternoon. All right. So if I may, I want to do the standing roughly. Can I have? Okay, thank you. All right. Test. Okay. All right, this guy. He was saying that his project is very similar to mine. One thing is very different. He's a smart one. He is very smart. I'm the stupid one. He's very techie. I'm not techie. All right. All right. So first of all, who am I? My name is Yahweh. I'm not stupid, by the way, but I'm weird. I'm very weird. I have crossed many borders. All right. I have quite a few degrees, and everyone is different. I start with language, and I end up being a sociologist. I got my PhD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Then got a couple of more degrees, are all different. Then in terms of my career, I start with being a professor at a university teaching philosophy. Then I move on to be a media guy. I produce films, all right, documentaries. Then I move on to finance. Then from finance, I move on to technology. So I've done quite a few things. I would consider myself
lucky, have a wonderful and colorful career, but still, I'm pretty weird, if you want to say. All right, but most importantly, I'm the co-founder of a project called Manx, M-A-N-X. That's my project. All right. So before I go any further, a little bit of housekeeping. 1, 2, 3. Number one, I just flew from Canada yesterday. Am I sleepy? Yes. Now it's the Korea time, 3:44 p.m. It is actually 2:44 a.m. my body clock. So I'll be quick. Number one. So number two, look at this guy. He has given you enough tech, right? So enough technology. I'm gonna fly through our technology. I'm gonna tell stories. All right. So and now, because he has used a lot of time, I only got about 20 minutes or so. Let's move on. And I want to make this a little bit interactive, if that's all possible. I might not be able to talk to you in person to person directly, but please work with me. Let's make this fun. Okay. Now, number one question I want to ask you guys. When you are looking at the blockchain technology, or when you're looking at a blockchain project, okay, whether as an investor or as other things, as other positions, what do you really look at? As you can see, we're here to pitch our idea, to pitch our project. All right, so I'm going to consider you the potential investors. When you're an investor, when you're looking at the projects, what do you do? What major element do you really look at? Think about it. You want a wonderful team, something like that, along that line, right? So here's my idea. My magic 3. Number one, we got to have wonderful tech, as this guy has, TAO, all right? However, I would argue, not only just we have to have tech. This tech have to be, number one, cutting edge, all right? Number two, it has to be realistic. You cannot do, empty promise. You have to deliver, number two. Number three, practical. Yeah, many projects are looking at the tech. They only look at tech without considering the application. Some of them, but most investors will look at, can you really put your technology in use? All right, so for us, that's a fundamental question we have to address. Now, number two, in addition to technology, we have to have wonderful people. What do I mean by people? Please take a look. Not only our core team has to be strong, we gotta have a wonderful advisory board. And number three, very importantly, we gotta have a wonderful community. All right, or in our case, I would say communities, plural form, not just one community, but global communities. Number three, everybody please take a guess. I'm not gonna tell you now, I'll tell you later. Okay, so now, next question. Does Manx have all three? Here's my answer. I'm not gonna fly this far. 13 hours of flight, I'm not gonna do that if we don't have all three. Let's move on to the first one. I'm gonna fly through this, like I said. Manx technology, number one, right? Number one, technology. Number two, people. Number three, I'll tell you later. Okay, so now, everyone was trying to solve these problems. Ours too, okay? KT is trying to solve problems. He has already talked about it. Okay, what are the pain points in the past? What kind of problems have not been solved? Then that's our task. So in our view, number one, why are there so few DApps? Well, we're having more and more, but still not enough. Number two, why can't public chains be bridged? Well, a lot of projects are trying to do this, right? Cross-chain, blah, blah, blah. We'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Number three, why can't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develop DApps easily? Okay, I want to stress number three. This is our main thing. We want to serve. This is our main goal. We want to serve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hink about Ant Financial, okay, one of the most famous Chinese fintech company, right? Who do they serve? They serve millions, if not billions, of people. Look how big they are. All right, we want to be the blockchain. We want to be the Ant Financial in the blockchain world. I know this is very ambitious. Well, it doesn't hurt to dream. Number four, why can't token economy ecosystems be set up and run smoothly? All right, so these are 4 questions we're trying to solve. Bear with me, guys. I said I'm gonna make this fun. I said I'm gonna, make this low tech, but please read. Okay, if you don't read, I'm gonna read it to you.
All right, who we are. Manx is a distributed service platform that supports post-quantum cryptography and high-performance multi-chain cooperation while facilitating the value-aggregated closed-loop token economy. Super boring, right? Okay, bear with me. One more paragraph. The goal of the Manx project is to establish a blockchain ecosystem for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based on the third-generation public chain architecture, allowing applications to be developed with ease. All right, so many projects are doing that, okay? Take a look at this, please. So we did a little bit comparison between ourselves and other public main chain. You know, how do they do that, all right? So we break them down into the project year, generation, what kind of consensus we use, and then we have a smart contract, or yes or no, what kind of chain, all right? Take a look. Okay, isomorphism or heterogeneity. Do we do sharding? Okay, do we have a pretty good cross-chain capability? So this is a comparison. Ours is the very last one in black. All right, we always learn from each other. So I want to pay respect to other projects too. So look at this. This is a consensus. Our consensus framework. By the way, we don't innovate just for the sake of innovation, all right? We want to, like Katie said, we want to draw inspirations from the past experience, right? We want to learn from people. So look at our consensus. We learn from wonderful projects like Thunder and Tendermint. If you have time to take a look at our GitHub, you can see we draw a lot of inspirations from Tendermint, okay? Now, this is our cross-chain capability. You know, we said this is one of the solutions we have to offer as the third generation public main chain. Right, take a look. So we compare ourselves with Manx, okay? We have Corda, Polkadot, Atom Swap, with OneChain, okay? So here what our principle is in terms of fairness, where we're at in terms of cross-chain asset transfer, cross-chain smart contract, multi-chain, multi-contract, multi-variable distributed services. Where we are at, we are where they are at. Okay. Had we realized everything, we'll be leading, so to speak. Okay. Now let's take a look at our post-quantum cryptography. We take great pride in this area because we have a wonderful person. Later, I'll introduce him to do this job. Okay. Once again, we did some comparison. Take a look. This is us. This is us. Your intervalue Hcash. All right. If you want to know more, yeah, you can ask for our white paper, and we are also producing something might be of great interest to the techie guys like Katie. All right. This is our state channel structure. Just take a quick look. I'm not going to explain that. Okay. It's quite complicated. All right, this is our privacy protection function. Also, a comparison, okay? We compared Lightning Network, Zcash, Monero in terms of object protection effect, protection group policy, nodes member, immediacy. We are also, had we realized them all, we'll be leading again. Okay, now, I said, you gotta be, the high tech is great, you gotta be practical too, right? So we have application key views, or we are gonna produce a bunch of templates for the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for them to use, so they can easily adapt to our platform and actually use this wonderful platform, use this wonderful technology. All right, so let me do a little bit of promo. We are working on our economic white paper, okay? In this economic white paper, not only we're gonna lay out our, the token economics of the whole Manx project, but also the 8 templates we're gonna be producing, okay? All their token economics will be explained. All right, this is the last time I'm gonna read it to you, just quickly. So the ingenuity of our technology. Manx implements a Turing complete multi-chain universal distributed business computing paradigm and produce multi-chain, multi-contract, multi-variable. You have already heard about this.
provides efficient digital signature encryption and post-quantum security features that can accelerate and transaction signature speed hundreds of times over existing blockchain systems. Manx has an innovative OSTD privacy protection mechanism based on multi-autonomous state channels and a privacy protection mechanism based on homomorphic encryption. Last, Manx achieves a closed-loop token economy system of value aggregation through next-generation networks and an involved and supportive worldwide community. Okay, based on those, that's what we want to do, because we have those technology. Here's what we want to achieve. The mission of Manx is to create a global, universal, inclusive blockchain ecosystem. And here is our vision: to become a distributed application platform for billions of users, where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re empowered to develop and deploy blockchain applications with ease on a high security, low cost, efficient, scalable, and decentralized platform. It is a very ambitious dream, guys. All right? Now, move on to the second fact. Our people. I said technology, we got it. Now people. All right. Let me introduce our head of technology, or you can call him CTO, Jack Cho. All right, wonderful guy. If you're looking for the very best, the cryptographer in the world is one of those. Next one is me. You already know who I am. Sam Living, 3 degrees from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kay, years experience in term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operation. And Peter Dauch, our global head of operation. Yeah, he has been handling multi-million-dollar project on a global basis for over 2 decades. So these two are two of our cores. By the way, Jack is based in China, and Sam is based in Boston, and Peter is based in New York. So our team is highly decentralized, very global. All right, take a look at the next one. Okay, now Dennis. Dennis is our head of token economics. All right, so master's from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hD from Boston University. A wonderful guy. Now, Jennifer. Jennifer handles our communities. If you are interested in joining our Telegram group, I promise you, you won't be disappointed. Okay, she is the single best community manager I've ever seen. Okay, and there are 2 tech guys. This is our head of Canada team, by the way. So Sheng Huang, and he is actually based in Ottawa, very close to me. And this guy, Dr. Tang, is based in Toronto, like me. And he has been handling network security for Bank of China Construction Bank for over 2 decades. So absolutely the leading expert in network security. Next 2. All right, another guy who is also based in Ottawa, John. John has very experience of, career in terms of technology implementation. All right. Then this is our lovely lady, Peyton. Peyton is our head of engineering management. And he got his master's degree from Columbia University, majoring in engineering management. Yeah, we have some very pretty, beautiful girls in our team. Not only just me, you know. Okay, Michelle, our head of social platform. Maggie, our director of marketing. Okay, another girl, Lynn. Okay, graduated from Florida State with, go back a little bit. Yep, and she's handling the agency relationship because we deal with, like I said, we deal with a lot of applications, right? So we want to work with real industry. We want to work with government, different. So she handles the relationship in that regard. And we also have a head of media production. So this is my guy, my Jewish brother who has been producing documentary films with me for about 10 years. So I have great trust in him, and he can turn everything, even badly recorded thing, into something very beautiful. And we need that. We need wonderful marketing to go along with the project, as you all know. Okay, so we got people, and the second aspect of people is advisor. Okay, let me introduce our advisor.
our advisor number 1, our economic advisor, Dr. Eric Maskin, Harvard professor, 2007 Nobel Prize winner in economics. So he's joining effectively make Manx the very first, might be the only public main chain to date that is actually supported by a Nobel laureate. All right, how is going to help? And you might wonder, how is this guy going to help you? Is he going to sitting in the office with you guys every day? Of course not. All right, so he will be. Actually, he has already been directing us in terms of our economic white paper. Like I said, right? We're producing that right now. We're going to get a lot of help from him. Now, Dr. Vladan Vuletic, the sweetest man in the world. I truly love this guy. All right, so professor of quantum computing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kay, our technology advisor. Next one, Dr. Randall Davis, the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fro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gain. So Professor Davis and Professor Vuletic are our technology advisors. They are working with Jack in terms of producing our technology yellow paper. All right, just to ensure. So Manx is, in this regard, is also very highly academic, as you can see. So our relationship is pretty good. And I know some projects just, have some people over there. Do they really work together? I'm not sure, but let me assure you, we work together. So we give them the specific tasks. They have to help us on those, right? For Dr. Maskin, he helps us on economic white paper. For Dr. Davis and Dr. Vuletic, they help us on our yellow paper. Okay, so these are our advisors. And one more advisor, many of you might know him. Take a look. Do you know him? Okay, if anyone here in Chinese, you must know him, Da Kongyi, or so to speak. And in English, we call him Peter Du. Peter Du, thankfully, is our very first investor, a very early believer in our technology. So we're pretty grateful in him. All right. Now let's look at this. I really want to emphasize the uniqueness of our team. As you can see, I really take great pride in this team. Number 1, we have a story advisory board. Okay. And number 2, we have top talent with great networks. All right. Not only just them. Let me tell you myself, I have great networks in pretty much every single so-called financial centers in the world. I have top networks over there, not only just the financial area, but also the technology area. Okay, London, New York, Paris, San Francisco, you name it, all around the world. Now, number 3, extensive cross-industry experiences. Me, I've already introduced you, right, that I've crossed quite a few industries. And some of my colleagues in this team, they also cross quite a few boundaries, making themselves very versatile, multi-talented, so to speak. And number 4, take a guess. What is the average of my team?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quite old, honestly. Because everybody thinks, oh, you're doing blockchain. You got to be young and energetic. We are old and energetic. Trust me, you. All right? So we are very mature. We have a very balanced mentality. We're not in it for quick money. We want to do something big. And we want to do something good. Okay? That's one of our slogans. Do something good. Now, number 5, we have admirable work ethic, which I believe, if you're really believing this technology, all projects have wonderful work ethic anyway. And number 6, which is actually related to the item number 4. Because we are mature, we have a very balanced mindset, we have a great sense of responsibility. We treat everything, every cent that the investor gave us with great seriousness, right? Whatever we promise, we'll try our best to honor it. No empty promises. Okay, this is our team. Because we have all of these. Guys, let me make an announcement over here. First time in the world, nobody knows yet, only you know now. This is our new roadmap. If you look at our old white paper, our roadmap is not like this. All right, just quickly. If you look at our old white paper, the last one is May of 2021. But look at this one.
we have effectively reduced or cut 1 year off of our old white paper. Currently, we have this. I mean, this is a huge project. How can you cut 1 year off? If we are not sure, we're not going to do this. We had multiple meetings with our global technology team, with Boston team, with China team, with Canada team, and of course, we have also the whole group team. After rounds of this discussion, and we know what we already have, we changed our white paper. And for us, actually for our investors, this is a great news, right? You don't want everybody knows this is a huge project, you need time, but you don't want your project take forever, right? So I'm very happy to share this with you guys today, first time in the world. Now, number 3 division of people side, community. Okay, take a look at this. This is our part of our community. This is just on the Telegram side. Okay, take a look. This is the logo of our main group, our English group. This is the mate. What might be a mate group? We have actually set up academy already. Okay, doing a lot of research, offering actually advisory services to different industries. One of my investors just asked me this, about 2 hours ago. So do you work with real industries? Yes, we actually offer them advisory services, okay? So this group is actually called, take a look, guys, Manx Academy of Token Economics, MATE. So this is our second group on Telegram, invitation only. Okay, those who want to get into this group, they have to participate our main group. Okay, so we grow our community organically. We don't use bots. Okay, we don't pay people to drive the horse into our group. It's meaningless, right? You see the number growth. Wow, one night you got 1,000. Next thing you know, when you woke up, you got 10,000. That's meaningless. They're not really pay attention to your project. You don't know what happened. So we grow our group very, very organically. Only when we think there's a real need, we'll create more. All right? So we are being very lucky. Thank you for my Korean friends. Seriously, I'm very grateful of the communities from Korea. And we have demand, we have a lot of conversation, we have a lot of partnership plan going on. So in that context, we also created 3 language groups. One is Korean, one is Russian. The third one is Chinese, which is actually my mother language, so to speak. All right, so these wonderful communities are getting hotter and hotter. Their attachment to us, I would say, is getting deeper and deeper. And so far, I'm a very straightforward person. I don't want to beat around the bush. So far, we have seen the greatest zeal or love from the Russian community. They actually love us more than Koreans. So love us more, please. All right. So this is take a look. This is our Telegram group. All right. Please join, by the way. All right. We have a booth outside. We have pamphlet. Very easy to find us. Please find us and join. All right, AMAs. I've never seen a new project that is so willing to share so much with their communities. In 5 weeks, we have done 4 AMAs. Take a look at this. Is our time plan. All right, so we're gonna announce. See, today is 10th. You already know, but this day we're going to announce the update of our roadmap and white paper. Okay, AMA 5, 6, 7, 8, 10, 9, 10. As you can see, every AMA is different. We have AMA on everything. We have AMA on network security, token economics, Manx technology, Manx testnet, global oper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Manx Academy. And we're going to do another session on our token economics when we release our economic white paper. And we're going to do another one on everything before we get on, before the ICO. Seriously, we have made so much effort
honestly, I have never seen any project, have done so many AMAs. That's sharing. That's sharing with the community. Also, we also place a lot of weight on Medium, right? We used to have Facebook, but whether personally or whatever, it doesn't really work, So we just ditch it. However, we want to put something high quality on the high quality platform, which I think Medium works the best. So also in 5 weeks, we have put on 8 academically oriented articles on Medium. And we publish our AMAs on Medium too. All right, so every single thing that we do, all the major things that we do, you can actually follow us on Medium too. You can see everything. All right. So we have technology, we have people. Now, number 3. Guys, I'm almost done. Can you take a guess? What's number 3 in my eyes? To ensure a project is a great project. Anyone? Technology, people, what else do you need? What? Okay, anyone else? All right, let me give you my answer, all right? So I love this one. Take a look. Heart. What do I mean by that? Everyone has a heart, doesn't, right? What do I mean by that? Let me illustrate my point with our oath. Okay. When doctors, before they start their career, they took the Hippocratic Oath. This is our version. All right. And by the way, let me just do a little bit more introduction of myself. What do I do for my PhD in the University of Toronto? Here's the exact name of my area: Social Justice and Cultural Studies. All right. So I was a fighter. I fight for social justice since I was a kid up to this point. Blockchain technology offers a great tool for me in that area. Okay? That, for me, blockchain technology is not just a technology. It is a great tool to achieve higher level of social justice too. Okay? That's why we have this oath, guys. Oh, can you put the back on, please? Let's wait. I still have something. Oh, well, maybe the technology wants us to review my thing. Just quickly, let's do a review. Yeah, the organizer really love me. They want everyone to review more stuff. All right, a little bit more patience will be there very soon. Our oath. Guys, please read. And I'm going to read it to you too. When the eggs and the walls are fighting to see who is harder, we will always stand by the eggs. This is our moral obligation and the confidence of our technology. This is also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World Wide Web and the dream of our future world. Guys, help me help Manx. Help us become the chain to change. All right? And actually, before I came here from Canada, we actually, on our Telegram group, we launched a contest asking people to offer one phrase that captures the essence or the spirit of Manx. So we have quite a few, maybe 20 or 30 entries, and we actually combine them all. Guys, please remember us as this. SLAS for SMEs. What do I mean by that? 2 acronyms, SLAS and SMEs. We offer security, longevity, accessibility, scalability for small to medium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ll right? Do you remember me? Thank you very much.
right, we still, okay, it looks like, yeah, we still have like about 10 minutes. All right, so I just finished my part, and Katie finished his part before me. Katie, do you mind me asking you a couple of questions? Okay, let me ask you a question. I actually prepared for that. Well, like I said, investors are not just looking at the tech, right? They're also trying to find that if your platform is realistic and applicable. Have you already worked with like real industry or different decentralized application to get them on board so we can make a TAO a real project? 타오 is my roadmap. 로드맵이고 지금 현재 타오는 아니고 타오의 1차 과제가 바로 테오라는 걸로 메인넷을 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테오는 원래 목적이 이더리움의 어카운트를 다 포크를 해갖고 그 메인넷에 그 새로운 이더리움 개념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오가 트러스트 이더 리오리진이라는 의미, 리오리진. Right. 예. 그래갖고 어떤 면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ICO를 2015년, 16년부터 많이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분석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기술적 기반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했는데 이 한국의 그 사정도 있고 ICO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좀 지금 현재 시장 상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ICO 자체를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바로 일단 메인넷 가고 메인넷 기반에서 바로 그 다음 로드맵을 위한 메인 그 블록세이, 예, 그 부분을 아예 접근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솔직한 현실적인 나의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테스트넷에서 이더하고 이클 어카운트를 한 1000만 테오를 이미 에어드롭을 해봤는데 테스트넷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약 600만 어카운트가 에어드롭 됐어요. Right. 예. 그러니까 메인넷은 약간 정책을 바꿔서 에어드롭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 커뮤니티 기반의 사람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진짜 내가 가는 타워 프로젝트를 갖겠다는 거고. Right.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만한 거는 뮤직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가장 2016년 8월 달부터 거의 제가 서포팅 개념으로 그냥 순수한 서포터 개념으로 들어가서 올 초에 이제 4월 달 하드포크 할 때까지는 그쪽에 참고로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됐던 친구가 있는데 페르티 이더리움 만드는 데서 거기 이제 한 개발자가 이제 그 친구도 자발적으로 그쪽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하드 포크로 해서 체인을 UBI 적용 개념 바꾸고 전체적인 하드 포크에서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 확인할 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I see. 그런데 또 여담인데 너무 이제 남의 일에만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가겠다는 목적이고 이 테오는 이더리움 기반 체인이고 그리고 이제 POE 체인 POE라고 프루프 오브 오서리티라고 사실 POS 기반의 체인하고 유사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다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있어요. Right. We actually do have a lot of partners applications that we work with. Maybe we can help you in that regard. Right? We're very willing to help you in that regard. And actually, you also talk about how similar between TAO and Manx, our project. And I have to confess to everyone, I just get to know the TAO project yesterday evening when I was like super sleepy, as you know why. So I don't really know TAO that well yet. However, Katie told me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AO project and our Manx project. So I want to ask you, Katie, if you don't mind, tell everyone here, what is the striking similarities that you have seen between us and you?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은 제가 이 마더레이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닥터 쿠이 Yeah, I was trying to play that role. By the way, I hosted a lot of TV shows in the past. 화이트 페퍼를 한
일주일 전에 한번 훑어봤어요. 여기 조직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체인 그러니까 멀티체인 기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더리움 커먼웨스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메시지 기반의 어떤 이더리움 토큰 스와핑 이런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유를 하든가 메시징을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컨트랙 기반으로 이제 일종의 SDK를 제공하겠다는 좀 화이트 페이퍼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멀티체인이 지금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사실상 현실적인 현재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제 봤죠. 근데 저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페러티의 이더리움 개발자들하고도 뭐 이래저래 저는 그 깃허브 기반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 많은 얘기를 해보면은 기술이란 게 서로 이제 오픈리스되고 공유해서 잘 된 거 있으면 갖고 가서 다시 또 그거를 개선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포크로 해서 다시 컨트리뷰트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게 블록체인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고 그래서 그 다른 맨엑스의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러워요. 제가 그리고 존경스럽고 그럼 많이 활동하고 싶고 같이 애니타임 뭐 커뮤니케이트 하고 사실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재건이라는 그 친구를 그때 2016년 7월달 그때 만나고 So we draw from the same source of inspiration. 네. Yeah, thank you. Yeah, let's help each other as you know our attitude is always open, transparent. 마이크. Sorry. Yeah, I'm sorry. So I mean, one of the models that we have is to share with not only just the community, but also our so-called competitors. Share with them in a very open and transparent way, and because we believe only by doing that we can actually improve together, right? All right. So we now only have 2 minutes or so. If you don't mind, let me share you a personal story. If you don't mind, can I? May I? Okay, guys, take a look at my. Okay, take a look at this, guys. My shoes. If you can see it. All right. If you can see it. Okay, like I said, we hav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KT, TAO, and Manx, and I also said. We already have a very striking difference, and he's a smart guy. I'm the stupid one. He's techie. I'm not. That's number one. Number two, look at his shoes. Right and left are exactly the same, right? Same size. But look at mine. They're not. This is 9.5 US size. This is 11.5 US size. Do I have a much longer left foot? To tell you the truth, my left foot is indeed a little bit longer than my right, but only half size. Okay, so before I came here, I said, wow, you know what, this is so important to Manx, I'm gonna wear something red. You know Chinese, right? When they want to create some good luck, they wear the red underpants. So I asked my friends, should I wear red underpants? They said, well, why don't you? I said, I don't have a red underpants, but I want to order a pair of red sneakers, running shoes. So I did, and this came as 2 sizes. Can you believe it? 9.5, 11.5. Then I said, hey, you know what? I'm gonna wear it anyway, all right? What if someday Max becomes big? Then these 2 shoes will become legendary, right?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저 이번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따 끝나시고 그냥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